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안녕하세요.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정말 다방면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 교육을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또 기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남고등학교, 그 성남 경기도 성남이 아니라 동작구에 있습니다. 성남고등학교 김영준 선생님께서 인공지능과 소셜 임팩트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은 2023년 첫 번째 수업 나눔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귀한 분 모셨으니 우리 선생님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남고등학교 교사 김영준입니다. 네, 이렇게 새해 일단 밝았는데 첫 스타트를 이렇게 하게 돼서 참 부담이지만, 네, 자유롭게 선생님들과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수업 화면 공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저희 성남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인공지능 교육을 좀 일찍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제가 사실 원래 2017년도까지는 기술 교사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학생들하고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어떤 대회 나갔더니 이제 학생들이 막 소프트웨어로 뭔가를 만들어 와서 이런 창작대회가 막 생겨나고 있던 시점에 이거 내가 모르면 애들하고도 함께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복수 전공을 떠났다가 2017년도 2학기부터 이제 정보교과에서 수업을 이제 소프트웨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많이 배우고 싶고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싶어서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그다음에 삼성 미래교육 모델학교, 인텔 인공지능 시범학교, 그리고 사물인터넷 시범학교, 그리고 인터넷 이렇게 인공지능 선도학교, 그다음에 메이커 모델학교 등등 다양한 것들을 실행을 하면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것들을 많이 느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필요하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것은 학생들이 연계된 어떠한 수업을 통해서 결국 인공지능까지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이 프로젝트형 수업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수업 내에서 배웠던 다양한 그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되게 융합적인 사고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고, 그러한 사고를 통해서 학생들이 대학 입시까지도 이렇게 진학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방향성을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도구가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교과 선생님들하고도 저희 학교 그 교원학습 공동체로서 사회, 영어, 수학 여러 선생님들하고 이런 프로젝트형 수업을 같이 연구를 해봤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사회 선생님하고 이런 SEGS를 통해서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저희 교육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현재까지 계속 외부 대회에서 인공지능 대회에서 이제 많은 시상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이 대부분이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 불편한 점, 사회적 약자, 어떠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혹은 스마트 시티에 필요한 그러한 사람을 위한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까지 이제 제가 이제 한 노력은 일단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개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과학 선생님들, 수학 선생님들, 영어 선생님들, 사회 선생님들과 열심히 싸워서 교육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정보교과에서는 이 단위로서 이시스로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정보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2학년부터는 이제 인공지능 기초교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 학교에서 많은 배려로 진로 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인공지능 수업을 진행을 해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에는 그 공학일반이라는
교과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같이 융합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3년 연계 교육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학년 정보 시간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중학교에서 정보를 배우고 올라오긴 하지만 너무 배우는 내용들이 다 달라서 저는 그냥 처음부터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이 파이썬을 택해서 진행을 하는데, 실제 파이썬 IDL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수업을 해보니까 학생들의 흥미가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았던 것은 이 러플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 기반으로 된 이 러플이라는 프로그램은 오른쪽 월드에 저희가 게임 같은 그런 시스템을 막 미션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이썬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 파이썬의 이제 함수 구조, 변수, 문법, 조건문, 반복문, 그래서 문법을 익히면서 미션을 함께 수행하니까 학생들이 매우 흥미를 많이 가져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 졸업생 중에 이제 정말 공부를 잘했던 친구가 이제 서울대 소프트웨어과를 갔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이 러플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컴퓨터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학생들이 되게 쉬우면서도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미로 탈출 맵도 만들어서 저 로봇이 미로를 탈출하기 위해서 파이썬 코드를 막 문법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교 1학년에는 저 러플 경시대회까지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러플로 한 학기 동안 파이썬 문법을 하고, 2학기 동안에는 가기 전에 이제 방과후 수업으로는 뭐 이제 데이터 분석, 파이썬 여름방학 때, 그리고 파이썬 심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저희 학교 정보기관장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에는 저희 이제 아두이노 피지컬 컴퓨팅만 주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2학기 내내는 아두이노 프로젝트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두이노 기초부터 회로 연결부터 1학기 때 배웠던 문법 구조를 이제 가져와서 이제 C 언어로 구현하면서 이제 아두이노 프로젝트를 실제 수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센서를 던져줘도 구글에서 검색해가지고 그걸 자기 거화 시켜서 조건문으로 어떠한 회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을 바탕으로 1학년 동안은 인공지능을 위한 리터러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넘어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넘어오기 전에 방과후 수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IoT 좀 더 심화된 과정이라든지 뭐 레이저 커팅기나 3D 프린터 같은 걸로 이제 메이커 관련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부터 이제 인공지능 기초 교과에서 이제 디자인 싱킹을 가져온 그런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 교육의 목표는 딱 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은 제가 나중에 그 카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김소희 씨가 이제 농인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말의 목소리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 이분의 소원은 자기의 목소리로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건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다른 KT 지가진이라는 업체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됨으로써 이 구강 구조와 그 머신러닝으로 돌려서 학습된 구강 구조의 목소리 통과, 그 다음에 가족들의 목소리들을 데이터를 삼아서 이 학습된 모델을 합쳐가지고 이 김소희 씨만의 목소리를 만들어서 이 목소리를 가족들에게 들려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인공지능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저희 학생들한테 해주고 있는 교육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 윤리에도 좀 어느 정도 학생들이 찾아 나가면서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다양한 이제 인공지능 지식을 배우고 근본적인 사회적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자라는 내용으로 2학년 인공지능 기초 수업에서는 일단 저희가 1학년 때 배웠던 아두이노하고 파이썬과의 연동하는 파이썬 코드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파이썬을 통해서 컴퓨터 비전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가상 환경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티처 머신을 학습했던 과정 속에서 그런 지도 학습이나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가르쳐 주면서 파이썬과 연동하는 방법, 그리고 데이터 수집과 그 학습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불러와서 이제 그거에 대한 예측을 아두이노에 통신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학기 동안에는 저런 가상 환경과 컴퓨터 비전 불러오고 데이터 수집도 해보고 학습을 시켜보고,
그리고 아두이노 통신을 통해서 제어해보고, 그리고 기업에서 만든 그런 프리트레인 모델들을 불러와서 자기가 어떠한 이제 조건식을 달아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아두이노의 프로젝트형 문제를 만들고요. 2학기 동안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초가 아니라 저희 학교 최초로 저희 학교만의 인공지능 대회를 이제 열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연구회 선생님들께도 이렇게 저희가 공지를 해서 관심 있는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보시기도 하고 동아리 학생들도 데리고 와서 볼 수 있도록 큰 강당에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올해 계획 중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의 이런 발표입니다. 자기가 뭘 만들었고 그 만들 때 어떤 모델을 썼고 그래서 이 모델에서 어떤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구현한 건 무엇인지를 계속 이렇게 공유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만든 프로젝트를 공유하는 시간, 이거를 항상 저는 집어넣고 있고요. 그리고 3학년 때 공학 일반 시간에는 사실상 인공지능만 계속 가르치려다 보니까 학생들이 워낙 진로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3학년 때는 좀 더 풀어주고 너희들이 해보고 싶은 걸 해봐라 라는 취지로 이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발길을 2학년 때 미리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또 하는 거를 좀 아이들이 좀 다른 아이디어를 찾는 걸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저도 공학 일반이라는 수업이 처음이어서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접목한 그냥 융합 수업으로서 스마트팜을 아두이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팀별로 서로 다른 스마트팜을 만들었고 그 스마트팜 속에서 인공지능을 배운 친구들은 저렇게 상추의 크기를 추출해서 상추가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를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공지능을 짜온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학생들은 사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학년부터 연계되는 피지컬 컴퓨팅, 그리고 파이썬,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니까 학생들이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이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도 가르친다라는 생각보다는 학생들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한다는 생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새로운 걸 해오면 제가 이제 배우는 입장으로서 학생한테 이제 배우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부족할 때는 이제 외부에 유능하신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AI 특강으로 자율주행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특강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진행하는 캠프도 있고, 심지어 이제 컴퓨터 비전 쪽으로 차량이나 뭐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내용들. 그래서 요즘에는 욜로가 상당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욜로가 사진 하나하나에 라벨을 달아서 학습시키는 게 너무 잘 돼 있지만 사실상 그 환경을 맞추는 게 그게 제일 까다로운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교육과정에 넣진 않고 이런 특강에 집어넣어서 좀 더 해보고 싶은 학생들만 모집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도 더 크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뭔가 만든 작품들은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항상 영상을 찍게 만들어요. 이게 저의 이제 유일한 바람인데,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나중에 저걸 다 만들어 놓고 나면 결국에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의 영상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제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저희 학생들이 만든 프로젝트들을 영상으로 다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올해 하나 이걸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요거는 아마 제가 그 카톡방에 공유를 해드렸던 스마트 시티의 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지킴이 그 인공지능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제 드론을 가지고 테로라는 드론을 가지고 라인 트레이싱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도로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라인 트레이싱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도로에서 부모님이 그 자동차가 이제 주행 중에 그런 파손된 도로에 의해서 한번 사고가 날 뻔했던 그런 기억에서 만들어진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일단 드론을 라인 트레이싱으로라는 가정하에서 사실 GPS로 해보고 싶었지만 GPS는 워낙에 고가에 있는 드론에만 달려있기 때문에 현재 저렇게 파이썬으로 카메라를 불러와서 라인 추출을 해서 이렇게 라인 트레이싱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 포트홀의 사진들을 이제 데이터를 쌓아서 그걸 학습시킨 다음에 실제 텔로 드론에서 그 사진을 불러왔을 때 저게 포트홀이라는 확률을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여기에 퍼센테이지의 포트홀이 있다라는 것을 가정해가지고 저것을 원래는 후에는 저런 GPS를 통해서 도로교통 그쪽 센터에 보내서 여기에 지금 파손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 같은 것들을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거, 이것을 굉장히 저는 중요시하고 있고 저렇게 영상을 만들으라고 많은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저 한번 샘플이 만들어진 영상이 있어서 모든 학생들이 저런 비슷하게 계속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학생들이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이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인터뷰한 모습을 제가 지켜보진 않았는데 방송에서 보니까 이 친구들이 딱 한 말이 그거더라고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기가 사회적인 문제를 알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는데 내가 학생이 아니라 그냥 사회 구성원이 된 것 같았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긴 것 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볼 것이다. 그래서 뭔가 자기가 아니라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싶다라는 내용을 많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되게 다른 교과하고도 되게 많은 융합이 된 느낌이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저희 뭐 이렇게 환경 문제로 다가가진 않았지만 학생들이 저희 교실에서 분리수거를 너무 안 하기 때문에 항상 그 분리수거 문제를 얘기했더니 학생들이 직접 레이저 커팅기로 저렇게 캔과 플라스틱에 저희 학교 음료에 판매되고 있는 것들을 다 학습시켜서 자동으로 분리수거를 해주고 있는 이런 기계까지 다 만들었고요. 그래서 실제 저게 저희 학교에 놓여져 있어요. 지금은 컴퓨터를 빼놓은 상태이긴 한데 네, 바로 요거입니다. 이것도 아마 카톡에 제가 한번 공유를 했던 것 같은데 이 학생들은 한 3개월 걸쳐서 직접 설계하는 그 설계 메이커 팀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 학습하는 팀들이 나눠져서 같이 융합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캔과 플라스틱을 놓으면 여기는 웹캠이 카메라에 보면서 이거를 캔인지 플라스틱인지 구별해서 분류하고 있는 작업이고 이것을 역시 아두이노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플라스틱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이러한 내용들 이거는 이 학생들이 약간 사회교과에 이제 배운 지구 환경 문제, 기후 변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했던 프로젝트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자율주행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수어 번역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부터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계속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하고 지금 현재 이 학생들이 대학생인데도 이걸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대학교에서도 상을 받았다고 이렇게 연락 오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의 이러한 영상들도 찍어서 후배들한테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제 열리는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인공지능 부스를 뭐 미래교육 박람회라든지 뭐 에듀테크 박람회 같은 코엑스나 이런 킨텍스에서 열리는 데에서 항상 참여해가지고 저희 학생들이 이렇게 점자, 이 공책, 이런 만화 동화책을 그 다음에 OCR이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제 글씨를 읽어오고 그걸 점자로
다시 변환해서 출력해주는 그런 인공지능을 소개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한참 알려졌던 내용은 바로 이 인공지능 휠체어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인공지능 휠체어도 실제 이 두 학생이 1학년 때 그 장애인 마라톤 대회에 거기에 봉사활동으로 나갔다가 실제 지체장애인 분들은 누구의 도움 없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장애인 그 마라톤 휠체어에 참가도 못한 채 그러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만든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신기했던 거는 이 친구들이 내신 성적이 엄청 낮은 건 아니죠. 사실 인서울 하기가 좀 간당간당한 친구들이지만 그런 소프트웨어 전형으로 좋은 대학까지 갔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회도 계속해서 많이 항상 내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렇게 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하고 이제 많이 투자했던 게 바로 이 수업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간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가장 학교 같지 않고, 그래서 가장 학생들이 많은 것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학교에 제일 건의했던 것은 여기 본관에 5층 강당이 있어요. 안 쓰는 강당. 여기 상당히 넓고 층고도 높고 너무 그리고 인공지능 프로젝트 여기 엘리베이터까지 있어서 여기가 너무 최적이다 해서 여기를 달라고 했지만 교장 교감 선생님이 아예 처음 인공지능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이 들어오는 그런 시기여서 믿지를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기 버려진 건물에 저를 이제 저쪽 가서 한번 꾸며봐라 라고 해서 하나 한 해 한 해 계속 꾸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이렇게 외부의 그러한 예산을 받아와서 하나하나 이제 꾸미기 시작했고요. 여기 실의 특징은 학생들이 들어오면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들고 나가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컴텍 스튜디오라는 내용으로 저희 실이 꾸며져 있고요. 이제 복도에는 이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제 여기에도 이제 이런 안내 라인을 스티치 작업을 내년에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뭐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공간은 이제 컴퓨테이셔널 띵킹 랩이라고 해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정보 수업에서 프로그램 기초나 인공지능 기초 프로그램을 하는 공간으로 이제 꾸며져 있고요. 그리고 콜라보레이션 랩에서는 이 책장을 이번에 짜가지고 학생들이 언제나 읽을 수 있는 책들을 다 여기다가 비치해 놨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파이썬,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초교과, 인공지능 관련된 서적들을 다 비치해 놔서 언제든지 읽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장비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실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아두이노 교육이 이루어지는 메이커 AI 스페이스인데 여기서는 워낙에 이제 공간이 넓다 보니까 이제 쉽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책상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치우면 이렇게 넓은 도로를 깔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항상 어떠한 수업에 맞춰서 이 책상들을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다양한 센서나 이런 공구들을 좀 비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 실에는 전자칠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칠판에서는 제가 주로 수업하기보다는 학생들이 나와서 직접 학생들이 이렇게 팀별로 프로젝트를 같이 설계하거나 이런 그림 테스트 같은 거 설계도를 그릴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나와서 실제로 자기들이 팀별로 회의를 할 때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걸 갖고 어떤 걸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3D 프린터나 레이저 커팅기를 이렇게 최대한 좋은 걸로 많이 갖다 놨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작년 12월, 이제 12월 달에 만들어진 건데 저희 강당 2층 복도에 10m와 이제 7m 정도 간격으로 실제 이제 인공지능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까지 작업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학습된 내용으로 자동차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유를 카톡방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제일 중요한 공간은 그 만든 자기들의 작품을 뭔가 영상으로 남길 수 있는 사실 작은 크리에이터 공간이 있었지만 그것을 좀 더 확장해서 아까 그 콜라보레이션 랩에 있는 뒤쪽에
이렇게 학생들이 스튜디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조명이랑 카메라랑 마이크랑 이런 장비를 다 해놔서 이제 앞으로 여기서 학생들이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상 저희 공간이 제가 색깔을 되게 많이 넣어놨어요. 색채를 많이 넣어놔서 학생들이 이러한 프로젝트를 만들 때 그냥 아무 곳에서도 찍어도 뭔가 되게 영상이 이쁘게 나오게끔 제가 색을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냥 저희 실에서 군데군데에서 찍었지만 그 영상에서 조명을 받으면 되게 이쁘게 나와요. 여기서 보시면은 Hello, we team open source 여기는 made 그냥 global 저희 sign language 입구인 translator. 현관 We 저 define deaf people as 방화도인데 the users of 이 our project. 방화도 As 사이에서 you can see in the 찍어도 news or 되게 이쁘게 YouTube, the 나오고, subtitle for sign 그 다음에 language is distinct 메이커실 쪽으로 Unlike existing 뒤에 있는 translators, 저 ours 배경으로만 can 딱 translate 놔도 from vocal language 이게 to sign language and 핑크색에서 even to 되게 foreign 예쁜 sign language. 영상을 만들 Now, 수가 있습니다. let's see how our AI translates sign language. 그래서 이번에 이 친구들은 해외에서 열리는 대회에 내보내려고 영상을 만들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크리에이터 존까지 만들어서 이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다양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진짜 선생님 너무 귀하시네요, 선생님. 아닙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우리 김영준 선생님 이렇게 강의 준비 그동안 해오셨던 거,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시는 걸 보셨는데, 이 중에서 뭐 기억에 남는 점이나 느낀 점, 또는 이렇게 선생님 말씀 들으시면서 좀 감명 깊게 읽었다, 이게 가장 기억에 남았다, 또는 궁금하다, 이런 것들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너무 좋겠습니다. 네, 황종호 선생님께서 우리 발표 자료 공유할까요? 라고 이렇게. 네, 제가 공유하도록 그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들으시면서 이렇게 한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잘 들었고요. 야, 정말 선생님 뭐 대단하시다. 네. 그런 생각이,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인문계에서 이렇게까지 왔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참 많이 도전이 됩니다. 두 가지 물어본다는데, 하나는 그 소셜 임팩트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제 적정 기술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적정 기술? 네, 들어봤습니다. 예, 적정 기술하고 소셜 임팩트하고의 차이점은 뭔가요? 사실 적정 기술 같은 경우는 어떠한 정말 딱 기술력에 달려있죠. 그리고 어떠한 결과 제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어떠한 곳에 되게 필요한 그러한 기술로 어떠한 상품 같은 걸 만들어낸다면은 이거는 그냥 누구나 소셜 임팩트로 어떤 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사실은 적정 기술 그 학회 청소년 분과를 한 3, 4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 한번 꼭, 물론 여기도 저번에 한번 그 삼육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의수를 보고 선생님 저희 모임에 초대를 해서 너무 좋았는데, 적정 기술 학회에도 한번 오셔서 한번 발표를 하시면 지금 한 것만 해도 충분히 많이 여러 면으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그 3학년 가서 그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에서 그 스마트팜에서 상추를 이렇게 그 컴퓨터 비전으로 했을 때 그 알고리즘이 오픈CV로 하셨나요? 아니면 요로5로 하셨나요? 컴퓨터 비전을 그냥 CV로 했습니다. CV로. 오픈CV로 하셨죠. 네네네. 그다음에 중간에 요로5 중에서도 이제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요로5를 좀 적용을 해봤는데,
지금 학생들이 프로젝트에서 그 요로5 버전 중에서 어느 걸 많이 희망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학생들이 전에 썼던 건 욜로 3 버전하고 네. 이번에 어디지? 이번 포스코 대회 나갈 때는 5를 썼는데 사실상 제가 욜로를 안 써봤기 때문에 저는 거의 CV만 가르치고요. 그 외에 사용하는 거는 학생들이 다 찾아서 알아서 만들어 오는 거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만 보여주면 애들이 훨씬 빨라갖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두 가지 좀 궁금했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선생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다른 선생님도 물어볼 게 많은데 제가 너무 많이 물어보면 저희가 할 거 놓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숙미초 김수희 선생님께서 네. 새해 벽두부터 엄청난 작업 보고 눈이 높아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로봇고등학교 우리 윤석현 선생님께서 굉장한 다양한 활동으로 어떤 시간들을 활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다시 정리해드리면 정보 시간이 1학년 12개 반 전체가 다 배워요. 그래서 12개 반 전체에서 저희가 1학기 파이썬, 아두이노는 공통적으로 다 배우고요. 그리고 2학년 때는 사실상 이제 선택 과목으로 인공지능 기초교과가 6개 반이 있습니다. 6개 반에서는 인공지능 기초교과가 이제 올해부터 신설이 됐고 그전에는 진로 이과반을 1시간씩 들어가서 이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인공지능 기초교과 신설되니까 이쪽에서 더 다양한 활동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 동아리도 사실 저희 전교생들 80명이 저희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아리 학생들은 더 심화적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근데 이제 그 동아리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인공지능 교과에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이번에는 거의 올해는 인공지능 기초 교과에서 이 활동이 다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3 때는 공학 일반이 또 6개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반에서 실제 이 수업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좀 잘 들리세요, 혹시? 네. 예, 잘 들었고요. 이 6개 반씩 인공지능 기초를 선택하고, 그 아이들이 그대로 또 3학년 때 공학 일반을 선택하는 그런 어떤 연계 과정이랄지, 예.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인공지능 기초는 신설이 돼서 이 학생들이 3학년 때 어떤 걸 신청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과 학생들이 저를 되게 좋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대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인데요. 혹시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제가 그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어떤 대안? 예. 네네네. 제가 그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선택 과목이니까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과연 그런 친구도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공학 일반 시간에는 사실상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팀별로 각자의 역할을 정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로 정하게 했고 여기 보시면은 이건 진짜 저희 수업하는 모습을 그냥 제가 그대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어차피 1학년 때 아두이노 파이썬을 배우고 온 친구들이고 그래서 인공지능을 다룰 수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아두이노는 일단 개인적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구글에서 여기에 찾아서 이걸 다 하나하나씩 이 장비를 연결해 라고 하면서 이제 딱 10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수업 모습입니다. 이게 실제 수업 모습이고요. 저는 질문이 있을 때만 이게 질문한 곳에 가서 이제 알려주는 시스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될지 저도 참 고민했었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도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팀별로 각자의 역할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회로를 연결하고 있고 어떤 분은 설계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고 어떤 친구는 아두이노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자의 역할로 서로 협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거의 초반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후반 때 보면은 이 친구들이 또 이제 전자칠판에서 열심히 회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계속해서 학생들은 자기들이 점점 하나씩 다 역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드웨어는 하드웨어 팀이 열심히 활동하고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팀이 확실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팀별로 한 역할들을 나중에 다 제출을 받고 그거에 따라 이제 세특에 각자의 역할을 써서 이 학생들이 자신들이 진학하고자 하는 그런 학과에 맞게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댓글로 정말 다 열심히 한다고 네. 깜짝 이렇게 놀라셨고 저도 마찬가지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참 이게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애들이 잘해준 겁니다. 네. 우리 뭐 성원경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아예 뭐 김영준 선생님 워낙 유명하시고 또 잘하는 거 항상 옆에서 보고 있어서 너무 근데 제 앞부분을 못 들어가지고 PPT 자료로 다 따라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공 하는 거를 원래 알고 있었는데 이게 수업하는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이게 목공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3D 프린터는 당장 그게 나오지가 않고 또 그 수업의 흐름도 끊기고 또 유지보수가 어려운데 목공 같은 경우는 그 만드는 과정도 다 수업 과정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말씀하셨던 대로 프로그래밍 어려운 친구들이 이제 목공 활동은 사실 다 접근성이 좀 낮다 보니까 이 목공 활동을 통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되는 그 교육 과정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짜여지고 이렇게 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수업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오랜만에 김영- 마지막으로 우리 김성길 교수님 한 말씀 이렇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한 부분만. 각 뭐라 그랬더니 이과반 친구들인 거죠? 문과 문과반 친구들도 하나요? 애들도 15명 정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전 우리 김현주 선생님 내용 나눠주시는 내용 보면서 지금 하여튼 AI 시대가 되면서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친구들이 짧으면 2, 3년, 길면 5, 6년 후에 대학이라는 공간이 들어올 텐데 과연 대학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 대학이 과연 이 친구들한테 무엇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어쩌면 김영준 선생님하고 대학 학교에서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했던 것만큼의 질 관리도 대학이 못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전 내내 지금 걱정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요. 또 대학이라는 공간이 목표로 하는 것, 기대하는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잘 이제 매칭해서 갈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발표 들으면서 내용 들으면서 저는 감탄과 함께 걱정이 막 들어서 또 하나의 숙제를 얻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고교 학점제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그렇게 선택 과목으로 저렇게 3개의 과목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러면 평가를 할 때 이제 물론 평가를 할 때 기준을 줬고 이렇게 할 텐데 인문계이기 때문에 애들이 그 포트폴리오하고 이제 진학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을 텐데 그런 건 어떻게 좀 진행을 하셨나요? 네, 다행히 저희가 이제 막 A, B, C 3단계로만 나눠질 수 있는 과목이어서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 기초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인공지능 기초 그리고 공학 일반 전부 수행 100%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번 공학 일반에도 수행 100%로 이루어졌었고요. 일단 처음에는 이제 팀별 포트폴리오, 그래서 사실 이걸 만들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사전 조사잖아요. 자기들이 뭐 어떤 상추나 어떤 모종을 키울 거고 그거를 위해서는 어떠한 생물 조건이 필요한지를 조사한 포트폴리오 발표 자료를 가지고 첫 번째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 시기별로 어디까지의 완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팀별 프로젝트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 발표회까지 해서 그 발표를 하고 그때 이제 동료 평가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딱 나눠졌을 때 학생들이 사실 뭐 저희 애들이 막 그렇게 성적에 막 와 이러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 다행이다. 수긍을 아. 하고 넘어가 주더라고요. 다행이다.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그 특성화고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애들이 좀 순하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막 저기 하는 애가 없어서 좀 다행이다 하지만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그 예민해서 아주 하는 애들이 몇 명이 있는 걸 들었어요. 또 이제 남학생보다는 또 여학교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뭐 해서 어필도 많이 하고 이러면은 이제 걷잡을 수가 없는데 그랬군요. 예, 잘 들었고 많이 도전이 되고 아까 어느 선생님이 말씀하셨는지 이제 전부 100%다 끌고 갈 수는 없어도 대부분 상중 하루 이제 처진 애들도 있었을 테고 이랬지만 이렇게 그 임팩트 프로젝트까지 이렇게 왔다는 거 하고 그걸 같이 공유한다는 거에 대해서 애들도 다 동의하고 이렇게 공유된 데에서 너무 도전을 많이 받고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많이 물어볼게.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방해될까 봐 못 물어보겠어요. 아닙니다. 예, 저도 고맙습니다. 네, 저기 어, 파이썬을 그 러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러플이 너플. 러플이라는 파이썬 기반으로 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인데 이게 상당히 흥미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할 수 있는 수준의 건데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조금씩 난이도는 더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객체 지향까지 가거나 어디까지 가고 딕셔너리 뭐 다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간단하게 로봇을 움직이면서 막 공 주워오는 그래서 공의 개수가 몇 개 되면 뭐 프로그램을 끝나는 그런 변수 활용 거를 막 하다가 미로도 탈출했다가 그리고 저희 키오스크 같은 것처럼 사실 저희가 카드 결제는 안 되니까 나이에 따라 영화표 할인 그런 조건식을 다 달아서 내가 나이가 어떻게 되고 인원수는 몇 명이고 이거를 입력하면 그 총 영화표 가격이 출력될 수 있는 것도 수행평가로 보고 있어요. 네, 러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마디 소감 한마디 네. 괜찮을까요? 네.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의 이제 굉장히 큰 열정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새롭게 개척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도 교육과정 이제 개편부터 시작해서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이렇게 연계 교육으로 학생들의 이제 잠재력을 키워준다는 게 정말 너무 훌륭했고요. 그리고 이 전공이 그냥 전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사회랑 또 이렇게 연결 지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부하는 의미를 알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또 코딩할 때도 학생들의 이제 재미를 또 가미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정규 수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심화적으로 이제 방과후 수업으로도 연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학습을 하게 이렇게 경험을 하게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이렇게 코딩뿐만 아니라 디자인하고 건축의 어떤 소질도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 이 공간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실습을 할 때도 학생들이 조금 더 편하게 실습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이 궁금할 때는
또 관련된 책을 볼 수 있게 하고 그런 공간적인 요소도 학생들한테 잘 제공을 해줘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쌤도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정지 화면인가요? 낚였습니다. 저기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그 김영준 선생님께서 오늘 네, 김영준 선생님께서 강의 준비하시면서 또 우리 선생님들한테 또 이렇게 뭐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은 또 느꼈던 말씀이나 생각나는 이렇게 아무런 소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렇게 일단 이렇게 김동현 선생님께서 황정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저희 연구에 초대를 해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다양한 내용들을 같이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게 되게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궁금한 거 그리고 교육과정 속에서도 서로 이제 고민이 되는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저도 이제 계속 잘 참여를 할 것 같고요. 이제 사실 이렇게 교사들도 이렇게 커뮤니티가 잘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학생들의 커뮤니티도 잘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만든 프로젝트를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학생들이 만든 프로젝트를 서로 공유해주고 그 소스 코드도 같이 이제 고민도 해보고 이러는 학생들의 이런 자리도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학생들까지 생각하시고 정말 좀 남다르십니다. 정말 좋아. 배울 게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학회에 가면 대학원생들이나 뭐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 같은 랩에서 다른 학교 랩하고 이제 컨퍼런스 하듯이 고등학교도 지금 AI 쪽에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지금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제가 이제 말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적정 기술에서도 지금 저희가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제일 좋은 게 제가 재작년에 그 서울대 기업학과 안성훈 교수님의 학회장으로 있을 때 글로벌 아이디어 스케치 대회를 그 80개 팀을 받아서 했어요. 진행을 해보니까 이게 아프리카나 프랑스나 영국 애들도 다 들어와서 했는데 너무 자연스러운데 아까 선생님 그 중간에 이제 글로벌 대회 나가기 위해서 애들이 영어로 이렇게 티칭했는데 저희도 이제 해외에 있다 들어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영어나 일본어나 이게 중국어도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왜 선생님들이 못 쫓아가는 거지 애들은 그걸 다 쫓아가더라고요. 근데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면 아까 그런 대회 준비할 때 시나리오를 이렇게 준비시켜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너네 하고 싶은 만큼 해봐라 이렇게 갔나요? 네, 시나리오도 다 학생들이 짜고요. 그 영어는 역시 구글 번역기와 최종 영어 선생님들의 그 검토를 거쳐서 짜여진 겁니다. 오케이.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그러면 1시간 정도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김영준 선생님 피드백도 잘 들어봤고요. 네, 이제 그러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연구의 동계 연수로 우리 월요 수업 나눔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너무 고생 많으셨고 준비하시느라고 네, 감사합니다. 저도 버벅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AI 융합교육 연구회 월요 이제 세미나 그 성남고등학교 우리 김영준 선생님이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참석하신 분들 다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